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지만 이게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명히 어떤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급락은 멈춘 셈이고요. 이제 약하지만 어디에선가 슬슬 더듬더듬 지지력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독일 증시 겉모습만 보자면요. 박스권 내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보였죠. 아래 꼬리도 좀 달렸죠. 이게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급락세는 진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약하지만 어디에선가 일단 지지할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죠?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장 초반에 분봉상 바닥을 만들어내고 나서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것도 어떤 지지력을 확인한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아직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나 최소한 급락이 정지된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락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일단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트리거가 되는지, 그죠? 어떤 구조적인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짝 좀 그런 변화도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금리도 계속해서 크게 올랐고 특히 장기물 금리가 좀 크게 올랐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좀 어제 저녁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영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그죠? 영국은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영국이 제가 알기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인플레가 심각한 것으로 영국이 가장 인플레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보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났다고 선언할 시점이 아니다. 금리 인상 계속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젯밤에 일부는 50bp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25bp 올렸는데 이번에 50bp 올렸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대부분 다 이제 긴축이 끝났다. 사실상 이제 긴축은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어떤 중앙은행들의 저런 통화정책 결정이 그렇게 시장에 막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고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지난주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연준은 좀 매파적이었고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에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만은 일단 당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일단 저런 거에 대한 반응을 안 해주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좀 은은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하죠, 그죠? 어제 저녁에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선풍기 날개를 직접적으로 돌리는 거는 모터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선풍기 그 날개는 우리가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죠. 다른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창문을 열어놨는데 강하게 바람이 불어와갖고 선풍기 날개가 돌 수도 있는 거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어쨌든 선풍기 날개는 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통화정책 회의들은 이런 식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좀 강한 바람이긴 하죠. 여전히 통화정책 회의는요 중요한 거잖아요. FOMC 회의라든가 BOJ라든가 ECB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BOE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비교적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강한 바람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피치의 신용등급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그래서 어젯밤 BOE의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와의 싸움을 오래 지속해야 될 가능성이 있구나. 잔잔한 긴축 우려죠, 그죠? 그냥
이 직접적으로 이게 막 아픈 건 아닌데 어딘가 좀 콕콕콕 쑤시는 듯한 그냥 어쨌든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고용시장은 튼튼했습니다. 그죠? 예,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낮은 수치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역시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여튼 수치들 다 좋은 거 나타내고 있고 PMI들도 대부분 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서비스업 PMI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 ISM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건 안 좋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요. 뭐 57, 51, 55, 53, 52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온 거는 엄청난 악재는 아니죠. 이런 것들 또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튼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재료에 불과합니다. 다만 엄청나게 미국 경제가 좋긴 한데 엄청나게 좋은 게 살짝 둔화되고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은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중요했던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 살펴보자라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언론들의 발표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언론들의 내용을 좀 보면은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 변화 이런 걸 보려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마감을 나타낸 기사인데 채권금리 상승에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장기 국채가 상승하며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 연착륙 기대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30년물 수익률이 급등했다. 이런 뉴스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요. 여기 써 있죠.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아 경제 연착륙 기대가 지속되며 10년물과 30년물 국채 매도가 우위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제한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매도는 제한적이다. 그죠? 어젯밤에 금리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이거 금리가 오른 거는 사실 신용등급 강등이 돼서 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보기보다는 역시 경제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적당한 생각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경제지표들 있죠. 저 금리 상승을 이게 뒷받침하는 거예요. ISM 비제조업 이런 게 너무나 좋았고 고용지표도 너무나 튼튼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뭐 챌린저 잡커츠 이런 것도 굉장히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또 그리고 뭐 연준 당국자가 나와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또 이야기했죠. 그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될 거고 뭐 경제는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점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리고 영국이 금리 인하했죠. 뭐 영국 사람들의 뭐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기사가 의미하는 게 제 생각에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식시장이 냅다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올랐던 주요 이유가 뭡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골디락스. 지난주에 어떤 연준 굴스비 총재인가? 그 아저씨는 골든 패스라는 표현을 썼죠. 골든 패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무나 경제와 뭐 증시가 좋은 뭐 그런 이상적인 그러면서 인플레는 떨어지는 이상적인 뭐 그런 골든 패스에 올라섰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분위기였고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근데 인플레가 죽고 있어. 그러면서 이때는 달러 인덱스도 막 대폭락을 하던 그런 시기였죠. 한때 이런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재미있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이 며칠 사이에요. 물론 이 며칠 사이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크게 작용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좋고 인플레는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증시가 막 올라가고 달러가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보시다시피
금리 채권 금리 상승에 다우가 하락했다라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있죠. 또 그리고 좀 전에 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야 경제가 좋으니까 10년물 장기물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다. 뭐 요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약간 바뀐 거예요. 분명히 같은 현상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때는 안 좋았고 뭐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가요? 똑같죠. 너무나 좋다라는 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한 게 오히려 지금은 살짝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완전 구조적으로 이게 굳어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지금 보인 거죠, 분명히.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 긴축은 안 할 수 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달러가 급등하네. 달러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분명히 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얼마 전이나 지금이나 이 경제 상황, 주변을 둘러싼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는 시장의 관점이 180도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때 투자자들은 무조건 주식은 오른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갑자기 또 생각들이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런 게 좀 중요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일단 제가 생각한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은 나타난 것 같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경제가 좋은 게 더 이상 증시의 호재로만은 다가오지 않는 게 어젯밤에 일단 한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증시가 추세적으로 빠지든가 뭐 그러겠죠. 경제가 좋다는 게 이렇게 증시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한 거 중요한 소식이죠. 그죠?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장 마감하고 2% 하락 마감했고 아마존은 8%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애플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아마존이 8% 올랐더라도 이 아마존 오른 거에 대한 이런 상승의 많은 부분을 좀 되돌리긴 했나 봐요. 애플이 2% 하락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약간 일반적인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가벼운 상승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에 관련된 영향이 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아마존은 급등했지만 애플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상쇄가 돼서 그냥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미친 아시아장의 영향은 그냥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은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그냥 빡빡하게 지지와 저항을 놓고 오늘 싸울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까지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좀 할까 합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그죠? 어제도 하락 마감했으니까 어쨌든, 그죠? 하락 종목 수가 많았을 겁니다. 상승 종목 수는 적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 IT 빅테크에 있는 이 친구들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젯밤 이렇게 마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전반적인 불안 심리가 아직까지 좀 퍼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주들은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죠? 여기 있는 게 금융주들이죠. 금융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약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 딱히 주식시장의 움직임 자체는요, 별로 그렇게 딱히 어떤 특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조하게 좀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냥 혼조한 것으로 일단 좀 보이긴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보시다시피 IT 빅테크가 다 빠진 것도 아니죠. 그죠?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또 잘 버텨줬으니까 딱히 사실 금리가 올라서 당장 나스닥이 어젯밤에 부담을 느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젯밤에는 그냥 전일 급락을 검증한 거다. 그냥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0. 몇 프로 이거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내용은 좀 혼조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본장 중에 테스트를 해야죠. 그죠? 예, 장 초반에 시간 외에서 테스트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어제 오후 4시쯤에 이제 아시아 증시 마감하고 막 급락하던 미국 증시는 땡 하자마자 이 15,370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그죠? 오후 4시쯤부터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지선이니까, 그죠? 지지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지지선 부근에서 살짝 아래꼬리 달면서 어떤 약한 지지력을 확인했죠. 물론 음봉이고 하락 마감이니까 약한 지지력입니다. 이걸 강한 지지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15,370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일단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기운이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이 15,37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한 번쯤 더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붕괴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좀 단기 하락 추세, 의미 있는 단기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붕괴하지 않고 다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김치국 먹으면 안 되겠죠. 이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하락 추세이긴 해요. 엄밀히 따지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뭐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인데, 이게 근데 그래봐야 중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하락 추세 그런 건 아니죠. 예. 아직까지는 그냥 기간 조정 중이라고 가볍게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분봉 이런 걸 보시면, 그죠? 예. 아시아 증시 마감하고 나서부터 급락했고 결과적으로 쌍바닥 찍으면서 30분봉인데 요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15,370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거다. 이 정도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등할 만한 자리예요. 그죠? 이렇게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고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급락 폭락이 나타나는 거고, 한 번 급락 폭락을 한 상황에서, 상승 추세 중에 한 번 급락 폭락을 한 상황에서 또 연속으로 급락 폭락을 하면은 이거는 언더슈팅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증시의 급한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젯밤은 올라야 될 때 뭐 자연스럽게 올라줬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S&P도 그렇죠. 예, S&P도 뭐 사실 S&P는 아직 그 완전 중요한 지지선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매수세가 좀 약하긴 했으나, 근데 전반적으로 차트 모양 자체가 일단 나스닥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어쨌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나스닥보다는 일단 뭐 살짝 약한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음봉이 좀 더 길고 이런 걸로 봐서, 그러나 이거 큰 의미는 없다. 어쨌든 여전히 여유가 많다, 그죠? 중요한 지지선까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S&P는 강하긴 강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그 저항은 분명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죠. 어떤 하방 배팅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게 완전 진정된 건 아니라, 솔직히 S&P만 보면은 4,470까지 조금 더 빠져도 되긴 됩니다.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빠지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해요. 왜냐하면 얘는 의미 있는 지지선이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 있는 지지선인데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지금은 이 하방을 추격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양봉 기어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좀 하방을 생각하고 그 정도가 좀 가능한 것 같다. 예. 아직까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입니다. 그죠?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이제 살짝 반등을 시도했으니까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은 뭐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젯밤 검증을 한 겁니다. 여기가 직전 고점 중요한 저항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루 만에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실 방금 전에 제가 S&P를 보면서 말씀드린 게, 아직 이 단기적인 하락이 이게 완전 끝난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목표치가 좀 열려있다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사실 이거는 그래요. 빅스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건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해요. 여기서 오늘 밤에 얼마든지 더 추가로 급등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오늘 밤까지 못 가면은 적당히 이제 여기서 밀리면서 또 박스권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박스권요.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빅스는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연속적인 급락 폭락으로 계속 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당연히
뭐 누구도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을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냉철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죠? 더 급락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나의 생각일, 그냥 의견일 뿐인 거고, 지지선 붕괴 안 시키면은 아래쪽으로 급락도 없죠. 뭐 15,370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는 걸 확인하면, 붕괴되면 이제 그때 아래쪽으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하방을 진입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죠,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어떻게 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10년물 국채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니고 이거 10년물 국채선물입니다. 국채선물 차트하고 제가 어젯밤에 이걸 살짝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선물 차트하고 금리의 차트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준은 이거로 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기준으로 일단은 평상시처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젯밤은 또 금리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빨리 전고점까지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이제 역사적 고점, 어떤 전고점 부근까지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고점의 영향권의 매물대에 드디어 도달을 한 거예요. 약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게 어쨌든 박스권이죠. 넘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는 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직까지는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거는 박스권이라고만 보면 되지, 여기서 일단 이걸 넘어갈 거야 라고 가정을 하면서 막 미리 채권을 팔고 금리 올라가는 거에다 베팅하는 거는 일단 일단 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일단은 그런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돌파 한착도 안 했는데 돌파 한착 한다고 미리 가정하고 이 금리가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분명 그렇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이거 얼마든지 전고점 돌파 한착하고 오버슈팅 뭐 혹은 뭐 대세 상승 이런 게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길고 짧은 거 확인은 해봐야 된다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요인은 뭐다?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요인은 미국 경제가 좋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뭐 금리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뭐 기대감 등등이 반영이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또 금리 상승세가 좀 탄력을 받은 거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한 거죠. 결국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트리거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 전고점 테스트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뭐 물론 근데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후반전이란 말이죠. 지가 아무리 이제 금리가 올라가 봐야 위쪽으로는 좀 금리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또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하는 데는 없죠. 이제는 금리 인상의 끝을 모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뭐 낮아지긴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채권 투자를 생각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요. 금리가 언젠가 떨어질 거야 라는 거에 베팅을 하면서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적당한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게 적절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유효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게 타이밍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저항을 의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항 부분에 다가서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 생각에 채권 투자의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채권 투자 아이디어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이거를 뭐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선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워낙 커졌거든요. 가만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봉의 길이가 좀 짧았던 구간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봉의 길이가 짧았던, 변동성이 작았던 구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언젠가부터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봉의 길이들이 길어지고 움직임이 화끈화끈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시장도 약간 좀 날카로운 시기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여기에도 살짝의 어떤 그 비이성적인 측면이나 감성적인 측면이 개입될 여지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런 자리를 분명히 어떤 저의 이제 그 경험에 따른 거의 예상인데, 그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거 분명히 오버슈팅 하면서 여기서 한번 시세를 엄청나게 뿜어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의 막연한 그냥 생각은 그래요. 이 중요한 이제 저항을 넘어서긴 넘어서는데, 이게 건전하게 넘어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건전하지 못하게 넘어서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채권 10년물 금리는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레벨업을 할 것 같고요.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레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이 금리가 앞으로 내려오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투자 아이디어예요. 채권 투자에 대한 막연한 투자 아이디어. 그래서 채권 투자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고, 이렇게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더 키우면서 금리가 한번 급등할 때, 그때가 채권 투자의 실질적인 타이밍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 저의 예상대로 채권 시장이 이렇게 날카롭게 금리가 튀어오르게 된다라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주식시장에는 금리가 급등하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또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은행들, 3월 달에 은행이 왜 망했어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평가 손실 때문에 은행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금리가 레벨업 되면은 이 은행들 또 박살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이 또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시중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죠? 지금 이미 높아져 있는 연체율, 이미 높아져 가고 있는 부도율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금리가 크게 튀는 순간이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그때가 정말 채권 투자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고점은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조금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 주식시장 고점 나왔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상승장이고요. 쌍고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쌍고점의 가능성, 냄새만 솔솔 풍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금리의 오버슈팅, 이거를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니냐,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날려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까지 이야기를 좀 쫙 해봤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축소가 되고 있어요. 눈에 띄게. 왜냐하면은 장기물 금리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가 뭐 정상화되는 어떤 뭐 하나의 뭐 뭐 하나의 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좀 보고 갈게요. 열심히 쳤는데 잠시만요. 이게 한 손으로 치니까. 네, 장단기 금리차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보시다시피 3바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의 의지가 일단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중요한 이제 위쪽에 있는 전고점을 넘어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정도만 해도 제 생각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분명히 저점 높였죠. 저점 높였고요. 그리고 고점도 높였습니다. 물론 이게 여길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적인 해석을 해야 되나, 분명히 이제 정상화의 길로 좀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물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게 여기서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려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팍팍 인하하는 그런 일이 나긴 나야 돼요. 그죠?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장기물 금리만 올라서 이게 전 결코 이렇게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기물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중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거고,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무도 이제 이자 못 내는 거죠. 그죠? 그만큼 경제가 그만큼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무도 이자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디폴트 늘어나고 연체율 늘어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은행들 망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러면은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공격적으로요. 그런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해서 장단기 차가 정상화되는 게 늘 역사적으로 있었던 확률 100%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거기도 합니다. 어떤 확률이었냐면 100%의 확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그래왔어요. 연준이 급하게 금리 인하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이 됐죠. 하여튼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에 은행이 망하면서 의미 있는 저점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냥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저점이 만들어졌고, 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다시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도 한 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게 뭔가 큰 몫을 하나 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뭔가 이제 끝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살살 좀 들긴 합니다. 하나만 좀 더 보자고요. 저기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 이것도 좀 한번 보자고요. 얘는 뭐 명확하게 그죠? 얘는 명확하게 다중 바닥형 만들고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다르죠. 이런 거는 분명히 일단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여기였는데요. 이 자리를 돌파한착을 했죠. 이 자리 돌파한착했으니까 레벨업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일단 정상화의 길로 돌아섰다.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생각했던 어떤 뭐 그런 큰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시나리오들은 이제 아무튼 이 오랜 시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김치국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100%의 확률로 된다는 게 뭐 그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일봉 쳐다보면서 시간 잘 보내시면 되겠죠. 거의 다 이야기했고요. 국제유가는 뭐 보시다시피 상승세에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하락을 다 되돌리면서 추가 상승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입니다. 그죠? 국제유가 오르면 인플레 우려가 또 자극이 될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좀 국제유가는 지금 강한 거예요. 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고점이 저항이 있는데 이런 저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라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아직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고점 안 넘었잖아요. 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모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 좋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오르잖아요. 인플레 또 누가 잡을 겁니까? 그죠? 구리값도 오르고요. 이런 점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구나.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지금 인플레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 둘 다 문제다. 인플레를 빨리 떨쳐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월의장의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뭐 달러는 뭐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달러 인덱스는 그죠? 달러 인덱스는 어제 그냥 혼조하게 이렇게 그냥 마감된 것 같습니다. 다 봤죠? 달러 인덱스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이제 어떤 한동안 달러는 너무 급하게 오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직전 고점 이런 자리에 어떤 매물대의 영향을 받는 자리까지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다. 근데 미국 경제 좋죠, 그죠?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달러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하룻밤 만에 바뀐다고요. 하룻밤은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도 확 바뀔 수 있다고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코스피는 뭐 하는 날일까요? 뭐 딱 봐도 선물 342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물 342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고, 이거는 아직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음봉 이런 걸 보고서 야 이제 붕괴될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가상으로 340을 의미 있게 붕괴시켜야 그래야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국 드시면 안 될 때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코스피코 코스닥이고 둘 다 이제 빡빡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는 우리가 지금 끼어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끼어 들어갈 자리는 이제 주로 어떤 자리들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저항을 마주쳤다. 중요한 저항 마주쳐서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싸움 결과가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강한 걸로 나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하방을 얻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지지선이 있다. 지지선에서 막 싸웠는데 여기서 뭐 양봉이 보였다. 그래서 어떤 매수세를 보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단 여기 상방 매팅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안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이 애매한 자리에서 싸우고 있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세력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우리가 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342가 종가상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걸 보면 그럼 싸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 하시든가, 아니면 애초에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그런 자리에서 또 이제 못 올라간다라고 또 선언이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뭘 하시든가요. 그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뭘 하는 중일까요? 보니까 여기서 3거래일간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 1520 정도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대한 저항을 3거래일째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그죠?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되면 1520이란 자리에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를 못 넘었구나. 지금은 아침 9시 4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도중이니까 지금은 일단 내버려 두시고, 장 마감했는데 이래요. 장 마감하기 직전에 3시 20분, 3시 30분 직전에 봤는데 이래요. 그러면 싸웠는데 3거래일 동안 여기를 못 넘었구나. 그럼 나도 여기다 한 숟가락 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요. 환율도 오늘 그냥 싸우고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 원화 약세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원화도 보시다시피 지금 버벅버벅거리고 있죠. 왜냐? 여기가 지금 중요한 자리잖아요. 한 1297원, 98원 이 정도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보이죠? 딱 봐도 여기 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저항뿐만이 아니고 이 위에 여기서부터 해갖고 한 1310원 정도까지는 결과적으로 여기는 매물대죠. 매물대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달러 계속해서 좀 잘 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 증시는 하는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여러분들 돌아오셔서 쟤네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네? 그러면 이제 이긴 쪽 편을 살짝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급락했는데 그런 급락을 보시다시피 더 강화하고 있고요. 전일 하락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마감까지 봐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하락은 좀 굳어지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